자, 수원 개념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원에 대해서 그리고 수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요 아이는 1학기 때, 요 아이는 2학기 때, 고등학교 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 요 수원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크게 이제 지수함수, 로함수, 그다음에 뭐 그걸 위한 지수 로그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삼각함수 뭐 이런 주로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과정에서 1학기 때 주로 함수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수열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투 과정으로 오면은 이제 뭐 미분, 적분 같은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이 사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거를 1학기,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벅차. 그리고 벅차고요. 고2 때는 사실 공부하는 양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일단 개념부터 같이 정리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크게 첫 번째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접근해서 개념을 쌓아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지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지수에 대해서 이제 지수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랑 뭐 어떻게 확장되는 건지 이런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로그를 배우겠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배우겠죠. 이렇게 쌓아 올라갈게요. 자, 지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거듭제곱이라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거듭제곱의 뜻이 뭐냐면 어떤 실수 A가 있어. 그 다음에 양의 정수 n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A를 n개 거듭해서 곱한 것을 말하고 이것을 A를 n번 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개념까지 여기서 배웠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얘들아 생각나죠? 요게 뭐다? 요게 뭐다? 지수 이런 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A를 이렇게 하면 제곱했다. 이거는 세제곱했다. 이거는 네제곱했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지수가 모두 자연수일 때 법칙이 있어. 자연수일 때 법칙.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뭐가 있냐면 A, 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첫 번째 지수의 합법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수의 곱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나눗셈일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거보다 클 때는 어떻게 했더라? 앞에서 뒤에 걸 뺐죠. 지수와 같을 때는 1이었죠. 지수와 작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분배 법칙 하는 것도 성립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분수여도 똑같이
성립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고1 때도 계속 써먹었죠, 이것을. 그래서 이게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 기본을 바탕으로 추가로 이제 다른 개념을 쌓아 올라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으로 거듭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자. 자, 거듭 제곱근이란 뜻. 먼저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거 조건이에요. 다시 뭐라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어떤 수를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것은 다시 근 x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래서 이 근 x를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n 제곱근이니까는 그냥 2제곱이니까 2제곱은 제곱근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이런 게 무한대로 계속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을 쓰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x를 구하려면 제곱을 없애고 뿔마 루트 생겼던 거 기억하죠? 근데 이제 이게 세제곱일 때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보내고 나서 요 친구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요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때 요 부분도 근이고 이 부분도 근이잖아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인 실근도 있고, 요 부분 허근이 있지. 왜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잖아요. 판별식 d가 뭐더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b를 제곱하고 1이지. 빼기 4 곱하기 ac에 또 0보다 작잖아요. 이럴 때는 뭐다? 허근이라고. 따라서 허근은 이제 판별식 썼으니까 2분의 하고 나서 2분의 마이너스 b v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거든. 그때 우리가 3i로 하는 거 알죠? 요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이제 3차일 때는 당연히 실근 하나와 허근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근이 몇 개? 3개인 거지.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어떤 수를 n 제곱을 하면 항상 근은 n개가 나와요. n개가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실수 부분만 근을 잡겠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근데 복소수의 범위까지 들어가야 n 제곱근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3차일 때는 3개까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거듭 제곱근의 뜻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n 루트 a를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거듭 제곱근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위에서 쓴 거, 요거를 x를 구하기 위해서 n제곱을 한 것으로 양변을 나누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n이 짝수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도 있어. 자, n이 짝수일 때는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건 우리가 x의 n제곱을 하면 a가 나온다의 근이죠. 근이라는 거는 어떤 두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고 봤을 때 요것은 우리가 y는 x의 n제곱, 요것은 y는 a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렇다는 것은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a의 n제곱근에서 n이 짝수일 때, 예를 들어 a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생각해보면 요거에서 2차 함수라는 거는 중3 때 배웠잖아요. 대충 요렇게 그려지죠. 맞죠? 근데 이게 4차가 되든 6차가 되든 이 짝수로 그려질 때는 모두 다 요 모양과 유사하게 그려져요. 요 모양과 유사하게 그려져. 우리가 이렇게 짝수로 되는 거를 우함수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모두 다 0,0을 지나면서 y축 대칭이거든요. 요렇게 그려지는 게 x의 n제곱이라는 식이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거는 우리가 가로로 긋는 직선이잖아요.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은 두 개가 있지. 언제? a가 지금 0보다 클 때죠. 맞지? 근데 a가 만약에 0일 때면 한 점밖에 없네. 맞나요?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을 때면 안 만나지.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어떤 n이 짝수일 때 만약에 a가 0보다 커,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몇 개에서 만났어? 아까 두 개에서 만났잖아. 그지? 따라서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두 개야. 그 두 개는 하나는 플러스 값, 하나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0일 때는 한 개지. 한 개인데 바로 0,0에서 한 개밖에 없잖아. 그치? 따라서 이때는 n제곱근 a라는 거는 0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없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짝수일 때고, 짝수일 때 개념을 했습니다. 그러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라는 거는 우리가 또 두 직선을 그려봤을 때 교점을 찾아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y는 x라는 거는 얘들아 1차 함수죠. 근데 우리가 n은 아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위에서 얘기했거든요.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그럼 여기에서 가장 작은 홀수인 거는 3이지. 그치? 그 y의 세제곱 그래프는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려보면 1,1에다가 2,8에다가 3,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0,0 지나고 다시 똑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져.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뭔가 요런 모양. 요러한 모양과 y는 a라는 직선, 가로로 긋는 직선이 0보다 클 때랑 그 다음에 0일 때랑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랑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한 점에서. 그치? 따라서 홀수일 때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한 개야. 따라서
요 개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요 개념. n이 짝수인가 홀수인가에 따라 실수인 거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만 하면 와닿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자.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 자, 16의 4제곱근을 구하세요 했어요.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고르세요.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n제곱근에서 n이 지금 짝수니까 짝수지. 짝수고 a가 지금 0보다 크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실수인 건 몇 개야? 몇 개? 0보다 크고 짝수일 때는 몇 개? 2개였어요. 2개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이제 짝수인 거 2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풀 때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게 빨리빨리 됐대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암산 때려도 x가 2인 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2도 되거든. 요거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요.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이게 합차에 의해서 요렇게 되거든. 요 부분이 당연히 실수 부분이 돼. 요 부분은 허수 부분이 돼서 허수까지 구하면 사실은 뿔마 4i 이렇게 할 건데 요거는 들어가지 않고 뿔마 2i 라고 할 건데 요거까지는 허수 부분이니까 넣지 않고 실수인 것만 구하라 했으니까 저게 답이다. 이렇게 해보려는 거지.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는 얘가 0보다 작은 데다가 홀수죠. 0보다 작은 거에다 홀수야. 자, 홀수예요. 홀수. n이 홀수일 때는 실수 한 개밖에 없었어요. 실수 한 개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x를 찾으면 돼요. 원래는 저걸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바꾸고 인수분해를 때리면 뭐 이런 식이 돼갖고 그치? 이쪽이 당연히 실수인 부분이 되잖아. 따라서 x가 마이너스 5인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허수 부분이 되겠죠. 허수 부분까지 만약 구하라고 하면 이거 근해국 써서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75라는 거는 얼마니? 5루트 3인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실수, 허수분까지 구하는 거고 실수만 구하세요 하면은 이제 요것만 찾아주면 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지는데 처음에는 약간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전제를 먼저 쓸게요. 전제는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되고 M과 N이 모두 2 이상의 정수여야 돼.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다음이 성립하는 거야. 자, 어떤 게 성립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 n 루트 a의 n 제곱은 a다가 성립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립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하는 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x라는 아이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증명하는 거. 어떤 x라고 하는 아이를 n제곱한 것이 a다. 이거는 둘 다 0보다 크고 그렇게 되면 x는 n 루트 a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 x는 n 루트 a다 라는 걸 요 자리에 넣어볼게요.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넣으면은 n 루트 a의 n 요렇게 바뀔 수 있지. 근데 이게요, 아까 x 대신에 이걸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식은 요렇게 된 거지. 이게 같은 거잖아, 그죠? 따라서 저게 곧 둘 다 a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전제에 의해서 똑같은 것으로 대입해서 넣은 식도 같은 a가 나오니까 요 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는 n을 바깥으로 빼고 근호 속에 a, b로 넣을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것도 왜 그런가 볼까? 이것은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저 똑같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아이, 요 아이를 위에 있는 거, 똑같이 위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적용하면 n 루트 a의 n제곱 n 루트 b의 n제곱 이렇게 써보면 이제 위에 있는 법칙이 성립하니까 요 부분은 바로 a다라고 쓸 수 있고 요 부분 바로 b다라고 쓸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a, b의 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거에 의해서 둘 다 0보다 크면 그거의 n 제곱근들도 당연히 둘 다 0보다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제곱근들의 곱도 이것도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얘네도 0보다 커질 거야. 그러니까 요 아이는 a, b 두 곱에 양의 n 제곱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 있는 애는 밖으로 묶어내서 써도 상관없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약간 어렵죠. 약간 어려운데 그냥 일단은 와닿지 않으면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요것을 납득이 되는 때까지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같이 밖으로 빼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가 비슷한 거예요, 얘들아. n제곱근 루트 b 요거 똑같이 n제곱근을 밖으로 빼고 한 번에 근호 속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입니다. 이거와 같은 이유로 전개될 거기 때문에 굳이 더 쓰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n제곱근 a에다가 n번을 거듭 곱한 것은 요거를 근호 속에 m을 넣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근을 다시 n번을 곱해보면, 만약에 곱하자라고 해서 곱해보면 우리는 지수법칙에서 뭐가 있었냐면 얘네 괄호가 있을 때 그냥 곱하기가 가능했거든요. 그죠? 따라서 요거는 n제곱근 a의 괄호하고 m 곱하기 n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또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꿔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같지 자리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요거 하고 n을 하고 밖에 n번을 곱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요게 뭐라고 했어? 요걸 뭘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냥 a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지? 따라서 요거는 곧 마지막으로 뭘로 쓸 수 있어? 이거 곧 없어지는 느낌이니까 이 친구는 a의 m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근, n제곱근도 0보다 클 거야. 그럼 그거를 몇 번을 곱하든 그것도 항상 0보다 크지. 따라서 이 말은 요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a의 m이라는 것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n의 루트 a의 m 제곱은 요 아이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그것도 좀 어렵죠. 어려우면 그냥 요 속에 넣어도 되는구나 해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지수의 확장을 할 때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m제곱근에 n제곱근의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 m과 n을 곱하고 제곱근 a로 해도 상관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이 친구도 지수법칙으로 들어가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처음에 쓴 거 있죠. m의 루트에 n의 루트에 a를 n번을 곱해보자. 그럼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이 친구는 먼저 m의 루트에 n의 루트에 a를 n번을 곱하고 다시 n번을 곱하는 것인데, 아까 바로 위에서 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었냐면요. 1번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n제곱근을 n번을 곱하면 뭔가 없어지는 느낌으로 다 사라졌죠. 그치? 따라서 이 친구도 여기 자세히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같단 말이야. 없어지는 느낌이 될 것 같지. 맞죠? 따라서 이 아이는 n 루트 a를 이거 다 없어졌고, 얘네는 그것을 n번 곱한 거와 같은데, 요게 지금 위에서 또 이게 또 없어지니까 a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이때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m 루트 n 루트 a도 0보다 크고, 그 말은 요 친구는 a의 양의 mn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계속 a의 양의 n제곱근 이렇게 나타내니까 a의 양의 mn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요것은 a의 양의 mn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면 얘네들 곱해서 그냥 밖으로 뺄 수 있다 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이번에는 np 그 다음에 제곱근 a의 np는, 자, 느낌 한번 가져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느낌이 어떨 것 같니? 얘는 뭔가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따라서 이 친구는 n 루트 a의 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 친구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p가 양수이면 np의 근호 a의 mp를 n번을 곱해보면 요 아이가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이 곱한 거는 따로따로 근호 빼서 넣을 수 있고, 그 속에 np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죠? 방금 위에서 했으니까 이것을 몇 번? n번 곱한 것,
인데 요렇게 근호 밖에 n이 있을 때 없어지고 근호도 없어지니까 이 친구는 p 루트 a의 m p라고 할 수 있고, 요것은 다시 위에서 했던 네 번째 이 공식에 의해서 근호 밖에 있는 건 근호 속에 넣을 수 있고 근호 속에 있는 건 근호 밖으로 뺄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요 p라는 애가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p 루트 a의 m 밖에 p로 뺄 수 있다. 그럼 다시 얘네가 또 없어지지. 따라서 요거는 a의 m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복잡하죠? 자, a가 0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np의 루트 a의 np도 당연히 0보다 크고 a의 m제곱도 당연히 몇 번 제곱해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친구는 a의 m의 양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것의 양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n제곱 한 거니까 모르겠으면 똑같은 거 있으면 없앨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